네, 안녕하세요. 토요스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NC 프로그래밍 머신센터 수기 코딩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경, 지름, G40 보정 취소, G41 좌측 보정, G42 우측 보정 G코드 활용하는 예인데요. 이번 작업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공구경 지름 보정 취소 G코드 40, G40에 대한 코드 이해, 좌측 보정 G41에 대한 코드 이해, 우측 보정 G42에 대한 코드 이해 등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공작물상에서는 윤곽과 그다음 포켓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사용할 G코드 목록은 요 목록 보시면 되겠죠. G40, 41, 42, G01, G90 뭐 이런 목록에 이런 G코드 사용할 거고 기타 특이사항들을 여기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도면상에 특별히 제가 설명을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쓴 건 아니고요. 설명을 요번에 좀 한 겁니다. G코드에 대한 좀 설명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고 하단의 내용도 여기 보시면 요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그냥 G41이 G40, 41, 42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요거 순서대로 요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선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죠. G40은 기능적으로는 보정을 취소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G40은 보정을 취소한다는 의미고요. 그 기능은 그렇고요. 의미는 공구경의 보정 기능을 취소할 때 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G41 같은 경우는 공구경 지름의 좌측 보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게 의미는 공작물 기준에서 공구가 좌측에서 진행할 때 쓰는 보정입니다. 그 다음에 42는 당연히 우측이겠죠. 좌측이 있으니까 우측이 있겠죠. 우측 보정의 의미고 공작물 기준에 공구가 우측에서 진행하는 보정을 각각 의미합니다. 일단 40은 경보정 취소, 이제 경보정 취소, 공공이 좌측 보정, 우측 보정을 쓸 거고요. 우리는 이제 대체로 다 41이라는 방식으로 좌측 보정을 할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절삭에 할 때 하향 절삭 이런 것도 좀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있는데 일단 상하향 절삭 이런 의미보다도 일단 지금은 G41을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써야 되지만 일단 41이 있고 42가 있고 그 진행 방향을 이 도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존에 지금 요 점 보이시죠? 여기를 우리는 시작점이라고 합시다. 시작점. 기존에 우리가 공구를 보낼 때 우리가 이제 G41이라고 하는 G42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좌표만 이해했었잖아요. 가령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적으로는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초기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점까지 직선 가공으로 총 속도는 F120입니다. 물론 요 밑에는 절대지령이라고 제가 좀 추가를 하고요. 요 내용은 제가 조금 생략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대체로 다 99%는 다 절대지령 쓸 거니까 일단 요건 생략했는데요. G코드를 한번 짜보자는 거죠. 초기점에서 이제 시작점까지 갈 때. 이게 다투러 볼 필요 없이 여기까지만 가는 걸로 하나라도 다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얘가 요 지점까지 갈 때 있죠? 요 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이 지점까지 갈 때 이 절대지름으로 직선 가공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는 G90을 쓰고 G01이라는 직선 가공으로 요 지점에 대한 좌표를 읽어주면 됐죠. 좌표는 여기를 원점으로 본다면 X는 얼마입니까? 20이고, 그죠? 그래서 X는 20점이 되고, Y는 얼마가 되나요? 요게 20, 15니까 Y는 35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선 가공이니까 F가 필요하죠. 120이라까지 쓰는 게 이제 우리가 통상 썼던 방식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공구가 실제로 이렇게 갖다 붙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점인 거예요. 실제로 공구가 얘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요 공구가 실제로는, 그죠? 얘가 여기에 좀 이렇게 여기 이 뭐랄까요 우측의 영도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여기 여기 요 시작점까지 딱 붙을까요? 아니면 이 공구가 여기 있다가 요렇게 갖다 붙을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제 지금 이거 상으로 보면 이거 코드로 그대로 이해하면 공구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갖다 붙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되면 자 아까 제가 이게 이제 공작물에 윤곽이 있고 포켓이 있다고 하는 부분도 구분 지적을 했는데 이게 하나의 큰 덩어리의 이제 공작물이라면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하고 남겨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칭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가공을 남긴다고 치면요. 이 가공되는 바깥쪽 부분을 윤곽이라 부르고 가공해서 안쪽으로 또 파고드는 걸 포켓이라 불러요. 말은 어렵지 않죠. 안쪽은 포켓이고요. 말 그대로 어떤 영역 안쪽에 있으니까 포켓이고요. 이 영역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윤곽 영역이라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하고 완성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칭 부분, 이 부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를 그냥 간다 치면 지금 이 방식대로 코드를 짜게 되면 앞서 답은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얘가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이 공구라고 하는 어떤 지름을 가질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지름은 10파인데요. 이 10파의 절반, 즉 5mm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겠죠? 이 5mm만큼을 이만큼 파먹는 거예요.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공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설명했지만 공구가 어떤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설명 안 했는데요. 여기 공구라고 하는 녀석의 센터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여기 있다가 x20에 y가 빠뜨렸네요. 예. y35라는 부분까지 갈 때는 이렇게 가버려요. 중심이 움직여버려요.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좀 커지죠. 왜냐하면 나는 가공을 하고 남겨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얘 반지름 즉 5mm만큼 얘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불량이죠. 100% 불량이죠. 이건 보나마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보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공구가 그럼 보정 개념 없이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이 코드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쓴다면 이거 그대로 쓰긴 쓰는데요. X값이 조금 달라져요. 요까지는 똑같겠죠. 근데 X값을 그러니까 공구 여기 요 시작점은 여기지만 공구 반지름을 감안해서는 시작점이 여기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요 시작하는 이 점의 위치를 여기로 보내야 되는 거죠. 여기로 보내면 공구가 요만큼 그냥 닿는 거죠. 그러면 파먹지 않네요. 그러면 계산적으로는 여기 5mm를 덜 가면 되는 거죠. 계산적으로. 맞습니까? 그죠? 요 지점 5니까요. 그래서 X는 15라고 읽게 되는 거예요. 요 지점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얘를 따로 G코드를 따로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거예요. 그죠? 5mm를 뺐죠. 이게 그냥 직선이면 상관없는데 이 공구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또 R을 또 타고 가야 돼요. 그럼 R 값도 커지게 되면서 좌표 값도 조금 난해하게 됩니다. 한번 짜보게 되면 그렇게 굳이 일부러 짜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럼 문제점이 되게 커지죠. 그리고 도면에 있는 좌표 즉 여기 있는 치수를 그대로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요. 지금은 그대로 x20에 y35라고 읽었는데 그죠? 이 지점에 대해서 맞죠? 근데 여기를 5mm씩 항상 빼거나 더해서 어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도면에 있는 치수들을 그대로 읽기를 원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보정을 써야 됩니다. 그죠? 예, 반드시 보정이 필요해요. 이제 이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정을 써서 공구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방법이 뭘까? 자, 근데 공구의 진행 방향이라는 게 조금 중요해요. 하단에 이미 먼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G41이 있고 2가 있어요. 뭐 좌보정, 우보정 사실 간단하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 차이예요. 근데 항상 그 기준은 공작물 기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공작물이라고 하는 건 가공을 하고 남기는 부분, 이 부분을 공작물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 부분도 공작물이긴 한데 어차피 공구가 지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남겨야 되는 부분, 여기에서 이 도면에서만 따지면 남겨야 되는 이 부분이죠. 요게 이제 공작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 공작물 기준에 공구가 왼쪽에서 이동하냐, 여기 공작물 기준에 오른쪽에서 이동하냐, 그 차이예요. 자, 그럼 이걸 좀 넓게 봐서요. 공작물 기준에 왼쪽에서 진행하는 것, 즉 좌측에서 공구가 진행하는 걸 할 때는 G41이 필요하고요. 자, 공작물 기준에서 공구가 우측에서 이제 이동할 때, 요 이동하는 여기 방향이 좀 다른 게 혹시 이해되시나요? 안 봐도 이해되시죠? 얘는 이렇게 돌아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윤곽에서는요. 근데 40, 이게 일단 숫자는 빼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반시계로 도는 거죠. 방향이 엄연히 다릅니다. 대립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작물 기준의 공구가 좌측에서 진행할 때 필요한 보정값은 즉 좌측 보정은 G41을 쓰고요. 공작물 기준에서 공구가 우측으로 비켜서 가공이 필요할 때는 우보정을 필요합니다. 우측 보정을 써야 돼요. 그거를 G코드로 쓰면 G41이 있고 G42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G41은 좌측으로 공작물 기준에서 공구가 좌측으로 보정을 줄 때는 41을 써야 되고 공작물 기준에서 공구를 우측으로 비켜서 우측으로 보정 줄 때는 G42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상하향 절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는 G41을 항상 정삭에서는 G41 정삭으로 주셔야지 가공면이 깨끗하게 나오고 조도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반딱반딱하게 나온다는 말을 쓰거든요, 사실. 자, 그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G41이라고 하는 보정 방식으로 공구를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쓰는 건 어렵다 그랬죠? 요 방식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요 방식 쓰지 않고요. 요 방식을 씁니다. 요 방식을 쓰는데 요걸 요렇게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쓰면 5mm 파먹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요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C41이라고 하는 보정을 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상에서 C41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맞죠? 단순하게 예, G41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것도 필요해요. 공구 번호라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름에 해당하는 D값도 필요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용어는 제가 설명은 따로 안 했는데요. 이거는 공구 번호고요. 요 D값이라고 하는 요 값은 예,
요게 이제 이게 반지름 값이거든요. 말은 D값이, D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여기 다이아메트인데, 여기서 말하는 반지름 값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G코드 상에서 쓰는 게 아니라요. 장비, 즉, 머신 센터겠죠? 머신 센터 내에 반경 값입니다. 공구의 반지름 값이에요. 요거 키오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요 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쓴 이 G코드 상에선 이렇게만 써도 안 되고요. 어떤 코드를 가져왔는지, 물론 여기에는 상단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어떤 공구를 썼는지를 표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구를 제가 칭하진 않았지만 이 공구는 첫 번째 공구니까 우리는 T01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거예요. 이 공구를 T01이라고 하는 이 공구를 먼저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호출을 했겠죠. 얘를 어떤 식으로도 호출을 하고 어떤 내용이 좀 깔려 있겠죠.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공구가 이제 내려와서 어떤 위치로 초기점 오고, 그 다음 시작점까지 올 때는 이미 T01이라고 하는 이 공구 번호를 불러놨죠. 그쵸? 그럼 이 공구 가지고 여기 붙이는 거니까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좌보정으로 하겠다. 이렇게만 또 쓰면 안 되고요. 그러면 좌보정 쓰겠다고 했으면 알겠는데, 그러면 얼만큼 띄워서 여기 사이, 즉, 여기 공구 중심하고 여기 붙는 이 사이에 어떤 반지름은 어떤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값은 G코드 상에서 표현하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원래는 반지름 뭐 5mm다 라고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원래 맞죠? 원래 상으론. 근데 요 내용은 장비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머신센터 공구 반지름값, 보정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머신센터의 보정값으로 해서 공구의 반지름값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장비에 이미 5mm가 넣어놓은 상태고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 해당하는 기호, 그게 이제 D001, 002 이렇게 시작할 텐데, 거기 중에 D01에 들어있는 그 값을 땡겨오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걸 조금 더 추가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장비에 넣어놓은 우리 반지름, 즉 10파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값을 D01이라고 하고는 그 영역에 있을 텐데요. 그 영역에 있는 값을 불러오면서 좌측 보정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구는 이렇게 붙어요. 이해되셨죠? 네,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G코드상으로만 다 표현되진 않고요. 장비에 반드시 머신센터라고 하는 그 장비의 그 보정값 내에 D01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해당하는 반지름값, 여기서의 반지름값은 지금 여기 도면에서는 10파이니까요. 지금 우리는 5mm라고 하는 이 값을 주겠죠. 5mm 값을 땡겨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을 인식해서 20mm로 가는 게 아니라 이 5mm를 빼서 여기까지 이게 5mm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구를 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어줄 때는 여기 있는 도면에 있는 20이라는 기호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5mm를 자동으로 인식하면서 이렇게 약간 비켜나게 되는 거예요, 공구가. 그럴 때 이제 G41이라는 G코드. 다만 이 공구가 진행 방향이 어떻게 해요? 나는 좌보정을 쓸 거라고 하는 어떤 선언이 먼저 필요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공작물 기준에 공구가 좌측에서 움직일 때, 그러니까 내가 공작물 기준에서 공구를 좌측으로 보정을 주면서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거 토대로 41이라는 G코드를 먼저 쓰는 거지, 나는 공작물 기준의 공구를 우측에서 위치시켜서 가공하겠다 그러면 41이라는 기호를 쓰면 안 되고 42라는 어떤 기호를 써야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좌표값을 따로 적어줘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말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 G41과 2는 좀 중요한데, 그 중에 지금 41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보정 없이 가게 되면 지금 위에 있는 이 그림처럼 가게 된다는 거는 이미 설명했고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공할 일은 없겠죠. 우리가 이제 캠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뭐 마스터캠이나 UGNX를 쓰고 있는 건 아실 텐데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정 방식으로 쓰게 되면 사실 C41이나 2나 이거 없이도 컴퓨터 보정으로 해서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집어넣은 공구값 반만큼을 지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가공하게 되면 매번 공구를 이게 어떤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이래질 때 항상 캠을 다시 뽑아야 돼요. 이 수기 가공의 장점은 수기 안에서 이 코드상에서 바로 즉시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캠은 계속 다시 캠을 다시 뽑아야 된다는 좀 불편한 감이 있기는 하죠. 어쨌든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물론 트렌드상으로는 이제 캠 프로그램 쓰는 건 맞지만요. 수기 가공으로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많이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상에서도 수기 가공은 반드시 하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아시죠? 어쨌든 우리가 G41로 가공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방식은 맞지 않다. 왜? 반지름만큼 먹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작물 기준,
공작물 기준에서 공구를 좌측에서 이동시킨다고 했을 때는 G41을 쓰고 해당하는 좌표값 그대로 읽어주는 대신에 G코드상에선 반드시 G41 좌표정을 쓰겠다는 선언과 그 다음에 D값을 불러오겠다. 머신센터 안에 공구 보정값, 즉 D값이 들어있는 그 영역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겠다 라고 하는 얘가 세트로 움직여야 돼요. 얘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쓰고 나면 우리가 G90이나 G01처럼 이렇게 한번 불러놓고 나면 얘를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쓸 때는 이거 생략 가능합니다. 예, 이건 알고 계시죠? 얘도 모달 코드라고 불러요. 예, 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고요. 윤곽 영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구가 여기 있다가 좌측으로 가서 이동할 때는 G41이 필요하고 공구가 이렇게 윤곽에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얘처럼 이쪽에 와가지고 반시계로 돌고 싶겠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G42로 다시 적어줘야겠죠. 이 부분을 바꿔가지고요. 물론 여기 좌표값도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럼 41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까 42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얘도 공구를 요 지점에 붙이려면, 즉 공구가 여기 있던 공구를 요 지점에 붙인다 치면 가령 그럼 요 지점에 대한 좌표값 읽어주면 되죠. 그 대신 방향은 진행 방향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자, 그럴 때는 42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윤곽 쪽의 영역에 대한 해당이고요. 근데 포켓은 약간 뒤집어집니다. 방향이. 요 방향 좀 이해되시나요? G41, 그 다음에 42. 이걸 이제 윤곽 쪽에 그렇고 포켓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좀 방향이 뒤집어져요. 예. 공작물 기준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한 0도 쪽으로 살짝 돌려서 한번 보거나 아니면 이걸 좀 회전시켜서 볼 건데요. 이 그림 혹시 이해되시나요? 분명히 얘들은 진행 방향이 다른 건 이해되시죠? 새로 대립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포켓에서는 이쪽 방향이 G41에 해당해요. 반시계 도는 방향이. 윤곽에서는 시계 도는 방향이 41이었는데 포켓은 안쪽에서는 반시계가 41이 돼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공작물 기준에 공구의 진행 방향이 항상 공구의 진행 방향은 위쪽, 오른쪽인데요. 이쪽 진행 방향으로 보면 이쪽을 보시면 공작물 기준의 공구가 왼쪽에서 즉 좌측에서 이동되는 게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게 헷갈리면 로테이트라고 하는 기능으로 제가 이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돌려서 한번 볼게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자, 공작물 기준에 공구가 좌측에서 진행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 공작물 기준에 요거 공구가 우측에서 진행하는 거 맞습니까? 자, 공작물 기준에 공구가 좌측에서 진행할 때, 즉 좌측 보정이 필요할 때는 G41 맞죠? 요 방향이 G41이에요. 포켓에서는 반시계가 윤곽하고 뒤집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작물 기준에 우측에서 보정이 필요할 때는 G42 요 방향이에요. 공작물. 그래서 항상 기준은 공작물 기준으로 공구의 진행 방향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럴 때 이제 G코드가 41, 42가 되고요. 그리고 공구가 이제 1번 공구라고 하는 어떤 공구가 사용되고 나면 공구가 끝나고 나면 사실 그냥 공구 그냥 바꾸면 되죠. 근데 G코드상에서 이제 제가 또 수기를 또 계속 이제 짤 텐데 짜게 되면 항상 공구 보정이라고 하는 이 보정을 어떤 보정을 썼다면 물론 요즘은 M06이라고 하는 이 보조기호 안에 G코드 보조기호 안에 사실 이 공구 취소 여러 가지 취소 기능이 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사실 장보정, 경보정, 보정도 사실 취소하는 기능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정을 다 쓰고 나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정을 끊어버려요. 보정을 썼으니까 보정을 썼으면 그러면 안 쓴다고 또 선언해 줘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이거 먼저 알려드린 거예요. G40도 있다고. 41하고 42는 뜻은 이제 했으니까 됐는데요. 그러면 40은 그죠? 보정을 넣었으니까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G40이라고 하던 어떤 기호를 써서 보정을 이렇게 끝내주시고 공구를 바꾸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FM대로 쓰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공구를 어딘가에 좀 썼다면 공구 보정을 취소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G코드를 짤 때 초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쓸 건데요. 습관적으로 저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G코드를 쓸 거예요. 그 중에서도 G40은 들어갑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번호 넣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G40이라고 하는 어떤 취소 기능, 얘들 다 취소 어떤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라고 하는 어떤 기능들을 좀 먼저 선언하고 이제 보정을 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그렇게 짜셔야지 장비가 그죠? 헷갈리지 않거나 오류를 좀 포함할 불량을 낼 수는 없게 불량이 좀 방지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G코드가 짜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시 되돌아가서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도면을 보고 조금 이제 진행 방향에 따라서 G41인지 인지를 한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작물 기준에 윤곽이 어딘지, 포켓이 어딘지 그 방향에 따라서 이 41과 42도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요 내용 꼭 한번 더 이해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사실 이론상으로만 이걸 보면 자, 공작물 기준 이게 중요하구나. 일단 기준은 공작물 기준이에요. 공구가 좌측에서 이동할 때는 좌측 보정이 필요하고, 공구가 우측에서 이동할 때는 우측 보정이 필요하다는 걸 일단은 머릿속에 두고요. 이번 시간은 일단 예제는 없지만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G41과 2에 대한 보정을 좀 이해했고, 그 다음에 40에 대한 보정 취소도 이미 좀 이해했고요. 사실 공구의 그 보정에는 이 지름 보정, 즉 지름 보정이라는 것만 있진 않고요. 길이 보정이라는 것도 사실 좀 존재합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면서 예제를 풀어가면서 또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G코드를 짜게 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까지 이렇게 좌표만 적었던 거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보정이라는 개념도 조금 추가해서 G코드 짜는 예제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CNC 프로그래밍 머신센터 수기 코딩 작업 중에서 G40 보정 취소, 41 좌측 보정, G42 우측 보정, G코드 활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내용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들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